오늘은 11차 변론기일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두 달 2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국민과 성실하게 심리를 지내온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나치의 선전상 요제프 게벨스는 국민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믿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모 사기 사건, 영부인 주식 투기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그런 태도는 이 심판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보고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과 재판관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의 수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인해왔던 피청구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자료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선거로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이 심판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4.19, 5.18의 기억이 44년만의 위헌, 위법적인 개헌 선포를 막을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현재를 도우고 민주 열사의 영령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결정은 다시는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 결정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비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꽃다운 젊은 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하면서부터 잉터되는지도 모릅니다. 장갑차도 견디지 못하고 나온 그 급류에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취입됐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젊은 해병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저 젊은 해병을 저 물속에 집어넣었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이첩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 대통령은 대통령 윤석열의 생각은 너무나 국민들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 매우 유명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일이 엉망이 됐습니다. 사단장은 풀려나고 엉뚱하게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를 뒤집어 써서 심지어 대통령의 망언이 폭로되자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어마무시한 거짓말이 쓰여 있었고요. 지금 그 군검사는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재판을 청구했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는 또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많이 쏟아져서 더욱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재판부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격노한 적이 있느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안보라 말할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소름 끼치게도 대통령은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끝내 2024년 12월 3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청와대를 버렸고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태연히 퇴근하던 그 모습을 국민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고 젊은 해병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고위직이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스스로 민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반국가 세력 탄핵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제 그 망상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고요.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 더 준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꼭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느니, 국회를 봉쇄하라고 했다느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증거로 밝혀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 밖에서 또 울부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한때라도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 내가 잘못 알았다, 여러분도 그 말 믿지 마라, 나처럼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 꼭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추 대리인단 허상범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반목과 진실을 풀어내어 통합으로 이끌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합과는 반대로 12.3 비상계엄을 지렛대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일거에 쓸어내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확히 물을 때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소모적인 반목을 대신하여 자기 성찰과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음지에서 자라는 독보석과 같은 중상모략과 허위사실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며 통합은 이러한 진실의 기반 위에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스스로 던져버린 통합을 다시 꺼내들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변명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전가,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유언비어는 이 사회의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들의 통합을 원한다면 진실을 직면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만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날입니다. 국회 소추위원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준엄한 파면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실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이 탄핵 심판을 면할 구구절절한 변명과 여러 주장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이미 피청구인 측의 반응과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발언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러한 인격적 살인까지도 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발언들이 바로 차고 넘치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8분의 재판관님들께서 이 길고 긴 탄핵 재판을 주재하셨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갈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8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또한 윤석열 피청구인이 국민께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10차 변론기일 동안 윤석열은 국민 호소형 계엄이니 야당 경고형 계엄이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경찰들이 질서 유지에 고생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공개 사과할 날입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